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도성 이론 중에서도 상황 적응적 접근 이론을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접근, 지도성. 잠깐만요. 지도성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책마다 상황 적응적 접근 지도성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거는 그냥 지도성 상황 이론이라고도 해요. 다 묶어서요. 크게요.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지도성에는 이제 뭐 특성적 접근 했어요. 특성적 접근 지도성이라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지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성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적 접근 리더십 지도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 민주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방임형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권위형이 효과적이더라. 지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제 지금 하는 거는요. 상황 적응적 접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상황의 변인에 따라서 지도자의 지도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뭐 했죠? 상황 적응적 접근 지도성 중에서도 저번 시간에는요. 피들러의 이게 지도성, 상황 지도성 이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개를 할 건데요. 오늘은요. 허쉬와 블랜차드의 이게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책마다 이거를 다른데요. 뭐 책마다 상황 적응적 접근 지도성에다가 그냥 피들러는 이런 식으로 했고 허쉬와 블랜차드는 이런 식으로 했어라 그래서 이걸 굳이 명칭을 붙이지 않는 책도 있고요. 또 제가 본 책들은 또 다른 책은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두 개는 거의 똑같죠. 그죠? 상황 지도성 이론이나 이거 정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contingency theory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의 사태잖아요. 상황, 만일의 사태, 우발적인 상황이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한 이론이고요. 이거는 리더십인데요. 상황적이라서 이게 시츄에이션에다가 이거 형용사 만들고 시츄에이션을 그 다음에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또 허쉬 블랜차드 이런 이름 나왔을 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용어를 좀 알아놓을게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뭐 영어는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 이건 알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요. 이게 두 개 할 거예요. 허쉬와 블랜차드 하고요. 그 다음에 레딘의 3차원 지도성 이론은 똑같아요. 지금 3차원 지도성 이론이에요. 이건 똑같죠? 지금 다 지도성 이론 하니까요. 이건 똑같거든요. 명칭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효과가 들어가요. 3차원 지도성 효과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래도 3차원이니까 3D예요. 3D 이거는 이거 theory 먼저 나오죠. 영어라서 theory of leadership인데 효과가 리더십인데 원래 이렇게만 하면은 3D theory of leadership 하면 3차원 지도성 이론이잖아요. 근데 뒤에 효과가 붙어요. 이게 effectiveness. 그래서 3차원 지도성 효과 이론까지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허쉬와 블랜차드는요. 이미 2014년도 논술형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적 지도성 이론인데요. 2014년 논술에 출제됐으니까 괜찮아.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혹시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 같은 경우는요. 지도성의 행위를
관계형, 과업행위, 관계. 그 다음에 관계성 행위 두 개로 나눴어요. 지도자의 행위죠. 지도자의 행동을 과업행동, 관계성 행위로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자, 피들러도요. 과업지향형, 관계지향형 두 가지를 구분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쉬와 블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표를 잘 보면 돼요. 이거 사실 되게 쉽거든요. 이게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쉽고 뭐 이렇게 막 그 까다로운 게 없어요. 그 과업행위, 관계성인데요. 가로는 과업행위예요. 위에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지금 행위, 지도자의 행동이 과업,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지도자의 행위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건 과업 능력이 없는 사람, 과업 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 일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거 일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관계 중심이 아닌 사람, 인간관계 중심인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 과업행위, 일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사람은 이제 위임형이라 그래요. 그런 지도자를 위임형.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낮은 과업, 낮은 관계성. 똑같이 쓰면 돼요. 낮은 과업, 낮은 관계성. 이렇게 가진 사람을 리더, 이게 위임형 지도성이 되겠죠. 위임형 리더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업을 못해. 낮은 과업이야. 일을 잘 못해. 근데 인간관계 되게 좋아. 이 사람을 지원형이라 그래요. 참여형. 지원형, 참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낮은 과업, 높은 관계성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뭐예요? 높은 과업, 일 되게 잘해요. 근데 관계가 엉망이에요. 인간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시형이에요. 자, 보이죠? 이거 지시형.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다가 지시형이 설명형이에요. 설명형. 그래서 이거는 높은 과업. 그 다음에 요거는 낮은 관계성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이 지도성은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죠. 이건 과업도 잘하고 관계도 좋은 거예요. 이거 지도형이에요. 설득형이라 그래요. 설득 당하겠죠. 그죠? 인간관계도 관계도 좋고 관계성도 좋고 높은 과업 수행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설득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높은 과업, 높은 관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사람은 지도성 행위를 관계성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외울 때는요. 그냥 이게 지예요. 지가 3개예요. 지원형, 지시형, 지도형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요.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도성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성이잖아요. 이 지도성이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 써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이따가 또 표를 이렇게 해서 또 그려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릴게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성을 제시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요. 이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가 상황 변인이에요. 우리 아까 상황 적응적 지도성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상황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상황 요소가 여기서는 뭐예요? 뭘 상황 변인으로 봤다?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를 상황 변인으로 보고 얘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변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그 맞는 효과적인 지도성, 아이고 효과적인 지도성인데 지도성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M1, M2, M3, M4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숫자가 작죠? 그럼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높아져요. 이게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예요. 이건 성숙도가 매우 낮을 때. 매우 낮을 때예요. 이게 M1이라 그랬어요. M2는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낮을 때. 그 다음에 M3는요. 성숙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M4는 성숙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예요. 매우 높을 때.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성숙도가 매우 낮대요. 자, 이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가 매우 낮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능력도 낮고 동기도 낮다는 거죠? 능력도 낮고 동기도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조직 구성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도 낮고 학업에 대한 동기도 낮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 맨날 학교에서 적응돼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성숙도가 매우 높을 때는 뭐예요? 학업 성취 능력도 높고 동기도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쉽죠? 뭐가 낮고 뭐가 높은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헷갈려요. 성숙도가 높을 때, 성숙도가 낮을 때 요 M2와 M3만 조금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능력이 높은 걸 더 우수하게 봐요. 그래서 능력이 높고 동기가 낮은 거를 성숙도 M3라 그래요. 높다 그래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낮고 동기가 높은 거를 성숙도가 낮다 그래요. 그죠? 우린 좀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추동하는 요인인데 좀 이게 더 동기가 높을 때가 더 성숙도가 높다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능력을 더 높게 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요거를 하기 위한 이제 기본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이제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제가 요거를 다른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로 볼게요. 아, 너무 이거 안 보이려나? 자, 제가 파란색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짠, 짠. 이게 허쉬 블렌차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면 돼요. 이게 뭘 그렸냐면요. 자, 이게 M4예요. 자, 여기서부터 따라오면 돼요. 이게 M4고요. 얘가 M3. 그러니까 허쉬 블렌차드를 만약에 문제를 풀면 모의고사 나니까 저도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문제를 풀었는데요. 저도 이게 항상 표를 이걸 그려놔요. 표를 요거를. 그래야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2, 그 다음 얘가 M1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다 했어요. 이거 표만 다 하면은 요거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조직의, 이 학생이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가 매우 높은 거죠. 얘죠. 그럴 때는 뭐가 적합해요? 위임형이 적합해요. 지도자가. 그럼 지도자는 얘한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는 잘해요. 성숙도가 높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반이 담임 없어도 굴러가는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처럼 그냥 위임형 지도자가 적합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조직 구성원이 아주 뛰어난 경우는. 그래서 성숙도가 매우 높을 때는 뭐가 적합하다고요? 지도성이요? 잠깐만 좀 옆으로 당길게요. 요거는 뭐가 적합하다? 위임형 지도성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위임형 지도성이 적합. 그죠? 만약에 지금 성숙도가 매우 낮은데 방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성숙도, 이게 M3예요. M3는 뭐죠? M3 성숙도가 능력은 높은데 동기가 낮아. 동기를 막 불어 넣어줘야 되겠죠.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해보자. 계속 그렇게 하려면은 지도자가 어때요? 인간관계 중심인 지도자여야겠죠. 좀 과업은 못해도 수업 능력은 좀 떨어져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참여형이 적합한 거예요. 참여형 지도성이 적합하겠죠. 아이고, 이거는 지원형이에요. 참여형, 지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지루 쓰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여기 보세요. M2는 뭐가 적합해요? 지도형. 그 다음에 얘가 다 낮아. 그럼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돼. 얘는 지시형이 적합해요. 동기도 낮고 뭐 다 낮은 이 지시형은 높은 과업인데 관계성은 낮은. 그래서 이렇게 지시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거를 다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요 표를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지 기출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업의 소극적인 학교의 수업의 소극적인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려면 뭐 그렇게 막 나와가지고 어떤 지도성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는 이렇게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학습 동기가 낮대요. 이제 제시문에 있는 거예요. 학습 동기가 낮고 이제 학습 능력이 높대요. 아이고, 낮은 경우로 나왔어요. 출제가요. 자, 보세요.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 능력이 낮대요. 그럼 얘는 M1, 2, 3, 4 중에 뭐예요? 요거죠. 능력도 낮고 동기도 낮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지시형 지도성이 적합하겠죠. 자, 지시형은 뭐예요? 여기서 쓰면 되겠죠. 지시형은 높은 과업. 이 경우는 높은 과업, 낮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도성 같은 말이에요. 발휘한다. 자, 그럼 보세요. 또 거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학습 동기가 낮고 이제 동기가 낮대요. 얘가 높은 경우는 뭐냐? 그럼 찾으면 돼요. 학습 동기가 낮아요. 그 다음에 능력은 높아요. 얘는 M3죠. M3는 뭐예요? 지원형 리더십이 적합하겠네요. 근데 지원형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낮은 과업, 높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거는 지원형 리더십을 발휘한다 라고 서술하면 됐어요. 자, 어떻게 서술하는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론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잠깐 좀만 올릴게요. 우리 레딘의 3D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딘의 우리 똑같죠? 우리 잘 보세요. 어떻게 쓰나 보세요. 3차원 지도성 이론이에요. 지금 지도성 이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도성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넣으라고요? 효과. 이펙티브니스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3차원 지도성 효과 이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레디는요. 일단은 기본적인 지도성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3D잖아요.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도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인 지도성은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 과업이 옆에 가로가 과업이고요. 옆에가 관계성이에요. 인간관계성. 기본적인 지도성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서 또 효과적인 지도성. 이런 거 없어요? 표지는 없어요? 이 효과적 지도성. 그래서 이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될 수도 있고 비효과적인 지도성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중요시하는 거 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상황 적응적 접근 지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지도성이 있어요. 비효과적인 지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D예요. 3차원이에요, 지금. 요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다 과업, 관계성. 이거 똑같아요. 아까 허쉬 블렌차드 과업 관계성이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요. 얘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기본적인 지도성을요. 뭐라고 4개를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분리형이고요. 용어는 네, 기본적 지도성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지도성이 될 수도 있고 비효과적인 지도성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지도성을 바꿔간다. 이렇게 3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분리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형. 그 다음에 다 좋아. 과업도 좋고 관계성도 좋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통합형. 아, 자꾸 전화가 오네요.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헌신형이에요. 자, 기본적인 지도성으로 하나, 둘, 셋, 4개를 제시했어요. 근데 이 분리형이 비효과적으로 갔을 때는 방임형이 돼요. 방임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방임형. 그 다음에 헌신, 일중심적이야. 일중심적인 이 사람 독재형. 그 다음에 이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비효과적인 지도성으로 가면은 선교사형. 그 다음에 이거는 타협자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타협자, 선교사 되게 좋은 말인데 왜 비효과적인 지도성에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지도성이 이게 비효과적인 건데 이게 타협자, 좋은 말인데 왜 좋은 언어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가지는요. 이거 기억인데요. 먼저 제가 기억을 써볼게요. 자, 펜이. 자, 기억을 4개를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 그래서 이거는 관료형이에요. 관료형. 다 형이요. 형. 이거는 개발형. 그 다음에 이거는 경영자형. 그 다음에 헌신형이 효과적인 지도성으로 가면은 이거는 자선적 독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형이 원래 기본적인 지도성인데 이게 비효과적 지도성으로 가면 독재형. 효과적 지도성으로 가면 자선적 독재형.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자, 이거 2가지만 쓸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도성은 하나, 둘, 셋, 4개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효과적이기도 비효과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효과적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 보이죠? 효과적 지도자는 상황에 적합하게 지도성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지도성을 바꿔감.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지도성을 바꿔간다는 건요. 이 허쉬와 블렌차드도 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